1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쪽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페드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뉴스처럼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7회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3월 달에는 한 번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성장주 자체들이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한국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긴축이 진행될 경우에 기술주가 추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HSBC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자체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도 사인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만 5천 명 증가한 28만 6천 명을 기록했고요. 3개월 내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12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4.6% 하락, 전년 동월 대비 7.1%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이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 우려들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 낮춘 3.7%로 어제 발표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이 좀 반대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 매출이 좀 잡히는 저평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쪽이나 아니면은 이외에 매출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다시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WTI 같은 경우에는 86.9로 0.07% 하락해서 보합권에서 끝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했고요.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하락했네요. 맘스터치가 주당 6,200원에 공개 매수한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게 잡히다 보니까 그 점주들이 이걸 보고서 이 말이 되냐? 너희 돈 너무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원가표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도움되는 거 없다. 해서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막고 자사의 재무제표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적당히 남겨 먹었으면 좋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왜 본질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6,200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6,200원 아랫부분에 매수할 그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담고 팔고를 반복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단키트 오미크론 깜짝 실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진단키트가 뭐 피크가 도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었더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2월달 어닝 시즌에 깜짝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럽의 가장 큰 이슈였죠.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유럽과 러시아 간의 이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다시금 오늘부터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대놓고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뭐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당장 가스 가격부터 해서 다시금 출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더더욱 최근에 미국의 하락이 도드라지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이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안정이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한국 BNC 어제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약반등으로 끝나줬죠. 그리고 오늘도 좀 올라가 주나 싶더니 약간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던 10, 20, 60, 120, 240이 아니라 자, 이걸로 보면 보다 더 또렷하게 잘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 30, 90, 180, 360. 이 부분으로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뉴스부터 한번 보자면요. 한국 BNC 외국인 사자에서 팔자 전환에도 3일 만에 반등. 요거는 제가 이거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영상을 찍기 전에 뭐 괜찮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다트죠. 네, 다트 이제 최근에 공시 나온 것들 보는 건데, 자, 1월 19일 날 나온 증권 신고 보고서, 당연히 우리가 볼 건 유상증자 공모 내용 요거죠. 자, 딱 하나 권리량만 보면 됩니다. 네, 1월 25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남아있는 딱 이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3거래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 권리량 노려보는 그런 매수세가 사실 어제부터 좀 세게 나와줘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지수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분명히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상승폭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딴 거 뉴스 뭐 나오는 거 다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요것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나 화요일까지는 버텨보자. 월요일 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 번 정도 뭔가 피크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팔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다 기관이 받아냈어요. 예, 얘네가 판 거를 다 기관이 이러한 식으로 받아줬습니다. 네, 개인 물량이 조금 빨간불이 켜진 게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양만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물량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얘네 둘에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수급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떨구면서 외국인 산 물량 아직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얘들도 언제 빨간불 켜질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기관과 외국인 둘 다 빨간불 켜지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진짜 중요한 위치인 건 맞아요. 왜냐면 얘는 181선 부근을 어떤 식으로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바로바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181선에서 딛고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 깊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181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위쪽으로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이 하나, 둘, 셋, 3일 동안이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느껴지는 게 뚫으면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다. 떨어지면은 아, 이건 진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전 이렇게 좀 갈리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면 도.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위치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입니다. 요 안에서 놀아야 돼요. 이 안에서 노는 거 보여지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됩니다. 만약에 이 봉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거기서는 아 정말 좀 되게 많이 불안해져요. 근데 이제 약간 이탈했다가 올라가주는 모습 바로 보여주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핵심 위치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11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유는 자, 여기서도 한번 181선을 딛고 올라갔을 때 11선 부근까지는 통하고 튀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선 돌파하니까 많이 갔고 여기서도 11선 돌파하면 이렇게 가고 상승을 하는 탄력은 이 11선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비율대로 조정을 해보면 15일선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15일선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 11선만 보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다라는 걸 파악을 했을 때 조금 더 낮게 이제 가까운 11선을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선을 돌파했다고 끝이 아닌 게 보통 이제 11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는 21선까지 다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되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21선, 31선 이런 라인들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요 볼린저 상단 있잖아요. 이 31선 볼린저 상단인데 여기를 딛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 이 31선까지 무난하게 뚫고 올라가 줘야지 여기까지 기대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현 부분에서 한번 전략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요 안에서 움직이면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 생각을 해보자. 뭐 다시 회복을 하면은 판만큼 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자, 11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자, 1차적으로는 31선, 2차적으로는 자,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볼린저 상단까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네, 이제 일정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을 때 다음 주 그 권리락 끝나고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도 끝나고 나서 자리가 이 위에 못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맞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건 참고해 보면서 한국 BNC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가장 핵심 결론은 요 안에 있으면은 일단은 지켜보자가 되겠네요. 지금 한국 BNC가 아무래도 최근에 연이은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되시길 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영상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주말에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2차 전지와 엔터 관련주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현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지켜볼 겁니다. 사실 요거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정해놓고 봤던 건데 2차 전지 이 소재 쪽이 어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뭐 끝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요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역시도 제가 이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제 제가 영상 찍을 때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엔터 관련해가지고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현상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랑 다음 주 제가 생각하는 의심 섹터 골라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올라가는 거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이제 곧 텔레그램 공부방을 하나 운영할 예정인데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